자, 이제 우리는 제 10강입니다. 우린 지금 건축법 하고 있어요. 10강은 제 6장 보축부터 들어갑니다. 보축 1번 감독 등, 즉 상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감독을 한다는 얘기죠. 보니까 괄호 1번 명령 또는 처분에 대한 조치 등, 동그라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나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당연한 규정인데,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또는 시장군수가 더 높아요? 국토교통장관이 높아요? 국토교통장관이 높죠. 그러니까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 뜻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에 가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 높은 시장, 군수, 구청장보다도 높은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조례 위반되거나 또는 부당하다 인정되면 그걸 갖다가 취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규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나머지 가례분 시정 결과 보고 조치 명령 받으면 그 상급기관한테 보고하라 그 뜻입니다. 결과를 조치해놓고. 다음 지도 점검 계획. 누가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냐니까 거기 주체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의사가 끝에 가보니까 매년이 중요하죠. 매년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거기 위에 3번 건축위원회 심의 취소 등 조치, 4번 보고와 검사 등은 읽어보는 정도 되겠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0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여기가 시험 문제 두 번째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보니까 먼저 허가 승인의 취소 및 시정 명령 나오죠. 일단 주체가 뭡니까? 허가권자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 기간 정해가지고 그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선, 용도 변경, 사용금지,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누가? 허가권자가 누구한테? 건축주, 공사 시공자 등등한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번 보니까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주죠. 뭘 꼭 거쳐야 된다고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즉 변명의 기회를 주란 말이죠.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지 뭐가 나오냐? 2번. 여기가 두 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요거 한 2년 전에도 나온 것 같아요. 2, 3년 전에도. 영업 등 행위허가 금지 요청. 가만히 보니까 건물이 말이죠. 위반 건물이에요. 위반 건물일 때는 허가권자는 얘기하기를 만약에 그것이 여관이나 식당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여관 허가 내주는 관청이나 식당 허가 내주는 관청에 대해서 이건 위반 건물이니까 허가 같은 거 내주지 마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기관은 여기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뭐도 있었냐면 전기 수도 끊어주시오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전기 수도 끊어준다는 말은 없어버렸습니다. 너무 야박하니까 전기 수도 그건 없어졌어요. 그러나 허가 같은 건 내주지 말라 유보하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읽어볼까요? 허가권자는 위 1에 동그라미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1에 동그라미 1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뭐 여관 허가 내지 마시오라든가 뭐 식당 허가 내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요청받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른다. 당연히 그걸 갖다 따라야 된다 뜻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냐? 그 부분이 나왔어요. 다만 요거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 요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하고 여기 받음잡기가 얼마 미만?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하고 받음잡기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다? 봐준다, 강화시킨다. 봐줄 수 있다. 요거 4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이런 식으로. 시험 지낼 때 이렇게 된다고 300제곱미터짜리 축사다. 이것도 역시 봐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중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위반 건축물 대장 기재. 건축물 대장에다가 위반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띄면 위반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뜻이고. 4번 읽어보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03 밑에 권한의 위임 등. 권한의 위임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위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 건축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관해서 누구한테 위임할 수 있다? 시도의사한테 일을 맡길 수 있고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도 같은 뜻으로 같은 이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대집행 적용 특례. 이건 조금 그래도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대집행 적용 특례. 자, 뭔 소리냐? 원래는 그 건축주 등한테 불이익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즉 행정 대집행할 때는 미리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반 건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거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안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관청에서 직접 사람을 동원해서 행정 대집행한단 말이죠. 비용 들여서. 그럼 나중에 이제 비용은 받겠지만 그렇게 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리 얘기하게 되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건축주나 동네 사람들이 옛날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막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막 그래가지고 못 부시게 막 했거든요. 위반 건물에 대해서.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 많이 줬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얘기하고 가서 행정 대집행 부신다 얘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얘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미리. 사전에 안 하고. 그러면 얘기하게 되면 미리 와서 거기 딱 버티고 앉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런 거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 포장마차를 갖다가 길에서 철거하는 경우 있죠. 미리 얘기하면은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철거 연합 이런 데 가지고 막 노래 틀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철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알려주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특례입니다. 특례는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도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관이 대신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 취지라고 읽어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토지 굴착부에 대한 조치,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이거 갖다가 철거하시오, 이전하시오 등등 할 때 다음 언어에 해당할 때는 행정 대집행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갖추면 미리 사전 계획, 통지 같은 거 미리 해주면 그러면 이게 목적을 못 달성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거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집행할 수 있다. 미리 알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은 개인의 재산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해야 된다.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거기에 모두 5가지가 있죠.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하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에서 붕괴 등 손괴 위험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공사 중지를 바꿔도, 명령 바꿔도 공사를 강행했다. 또 거기 4번에 도로 통행의 현재 지향주는 불법 건축물이다 등등 이런 거 나오죠. 이럴 때는 사전 계고 통지를 거치지 않고도 맞바로 대지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지평은 누가? 행정기관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은 용역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3번 지역건축안전센터. 누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자, 누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시도의사하고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청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합니다. 나머지 지역에 50만 이상이 아닌 지역의 시장 군수청장은 설치할 수 있다. 그건 뭔 얘기냐? 일단은 시도의사하고 50만 이상인 시장 군수청장은 설치해야 돼요. 의무. 해야 되지만 나머지 50만 미만인 시장 군수청장 경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이걸 설치할까? 거기 기억 보니까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 검토, 심사, 점검. 또 거기 허가 신고에 관한 업무. 이게 뭐냐면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감리 등등 이런 걸 갖다가 관장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고 해야만 할 때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역 건축 안전센터에 가서 상담하러 갔더니 그 상담원도 잘 몰라요.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어디 알아볼게요.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번에 보니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역 건축 안전센터에다가 거기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참 아는 전문가를 배치해서 상담해야 되겠죠. 그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지역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그럼 아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금방 사람 배치했죠. 또 시설도 있어야 되겠죠. 건물 같은 거. 거기에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거기 아마 기술사나 이런 것보다 건축사가 그냥 무료 봉사해 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바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설치하느냐? 그게 바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시도사, 금방 말한 그 주체, 시도의사 또 누구죠? 시장, 군수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계를 설치할 수 있다. 돈을 조달하려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2번입니다. 지원 마련.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 허가 등 수수료 중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한 비율의 금액 등등등 요 금을 갖다가 조달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다 쓰느냐? 3번. 이 돈을 모았다 어디다 쓰냐면은 첫째, 금방 얘기한 대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한 경비, 난방비도 필요할 것이고 자동차도 운영은 다 필요할 것이죠. 두 번째, 전문 인력 배치 필요한 인건비. 아까 말한 대로 건축사, 기술사 등 등등 있죠? 이런 분들한테 돈 지급해야 되죠. 등등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좀 조금 아주 잘 나온 분야는 아니에요.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공사 이행 강제금 있죠. 요거 작년에도 얘기했었어요. 또는 23회 때,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나왔었어요. 근데 21년도도 내년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와버렸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워낙 잘 나오니까 모의고사 문제집이 다 들어있고 모의고사도 많이 냈어요, 이거요. 특별히 24회 문제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우리가 나올 거다 한 것이 나왔습니다. 24회 때는. 그래서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항상 잘 나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15, 18, 20, 23, 24 이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2022가 25회인데 또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나왔지만 또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히 해내야 됩니다. 자세히 한다. 첫째,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가?
일단은 건축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행강제입니다. 지금까지. 자,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행정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행정벌, 그 다음에 집행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정벌, 집행벌. 행정벌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행정벌은 행정형벌,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형벌은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놈이 뭐냐면 행정형벌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것이 징역입니다. 징역하고 벌금. 징역하고 벌금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행정질서벌은 뭐고? 과태료. 그러면 징역 받거나 벌금형 받으면 정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정가 오르겠죠? 정가 올라요. 안 해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정가 올라요. 소위 우리가 속칭 별이 있다고, 별을. 그럼 지금 이제 세상이 아주 하여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주로 남자분들이 별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어느 분들도 여자분들도 뭐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시설은 과태료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가에 안 올라요. 안 오릅니다. 이 행정의무는 반드시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행정시설은 행정기관이 매기는 게 많고, 예외적으로 법원에서도 매길 수도 있어요. 이걸, 시설은, 과태료는. 근데 이 행정벌이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벌이에요. 그러면 형벌이다, 징역을 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걸려서 징역을 먹었어요. 그러면 징역 2년 살다 나왔어요.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다시 불렀어요. 너 지난번에 자동차 훔쳤지? 다시 또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한 번 처벌받은 자는 또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처벌받은 자는 그 범죄로 또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뭔 말이냐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일사부재의 원칙. 그건 이제 국회에서 의안을 냈다가 의안을 갖다가 한 번 냈다가 바꾸도 또 낼 수는 없다는 그런 원칙이 바로 일사부재 원칙이고,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 번 처벌하면 그것은 끝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집행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집행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행강제금이에요. 즉 우리 주인공 이행강제금, 줄기가 어디 줄기다? 행정벌 줄기가 아니라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의 줄기가 아니라 집행벌의 줄기예요. 집행벌의 줄기입니다.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한 번 처벌하고 또 처벌하고 또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반복한다. 반복성을 가요. 반복성. 그래서 이런 거예요. 건축물이 법을 위반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고치세요? 철거회사라고 얘기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인간이 부과해요. 또 다시 또 얘기해요. 언제까지 고치세요? 또 안 했어요. 또 부과해요. 이걸 뭐라 한다? 이행강제금의 반복성이다. 사실상 이게 더 무서워요. 벌금보다. 벌금은 한 번 끝나잖아요. 요건 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이행강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행강제금은 거의 보니까 어떤 의의를 갖느냐. 건축 위반자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다음에 고치라 그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가 합니까? 반복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반복해서 부가 징수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그런 뜻입니다. 반복성. 그러면
부가 대상 기준. 부가 대상 기준. 자, 원칙. 동그라미 1번. 부가 대상. 누가 부과할까요? 허가권자가. 허가권자가 부과합니다. 왜 부과할까요? 위반 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했어요. 언제가 시행하시오. 근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건축주 등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임차인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 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안 하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이행강령을 부과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2번 부과 기준. 부과 기준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기역, 니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100분의 50 기준. 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의 상당 금액에다가 이번 면적을 곱하고 다시 또 밑에 박스의 비율을 곱해요. 자, 일단은 이게 센 놈인데 언뜻 눈에 띄는 100분의 50입니다. 눈에 띄는 글자가 100분의 50인데 이 100분의 50과 관련된 친구는 몇 명이냐면 4개, 4개. 보니까 첫째,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허가 안 받은 거, 신고 안 한 거, 모두 4개입니다. 찾았습니까? 4개. 이 4가지는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일전 거기 시가 표준액에다가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에다 얼마를 곱한다고요? 100분의 50을 곱해요. 100분의 50을 곱하고 다시 면적을 곱해요. 어긋난 면적. 이거랑 면적을 곱한 다음에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은 밑에 박스예요. 건폐율 초과하면 얼마 더 곱하는 것이고 100분의 80. 용적률 100분의 90. 허가 안 받는 거 100분의 100. 신고하지 않는 거 100분의 70. 2021년은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찍었거든요. 이거 모의사도 내고. 저는 이걸 주관식으로 했었어요. 주관식. 근데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괄호를 2개 쳐놓고 냈었는데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우리 모의사 할 때 객관식 뭐가 나왔냐면은 용적률 얼마죠? 100분의 얼마죠? 100분의 90. 90. 요거 90. 요거. 쉽게 나왔어요. 100분의 90. 쉬운 건 아니었어요. 찍으니까 쉽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 편이에요. 어떠간에 요거 건폐율 100분의 80 곱하고 용적률 100분의 90, 무허가 100분의 100, 신고 100분의 70이죠. 요걸. 왜 제가 이걸 갖다가 모의사 내고 그랬냐면은 그 바로 전에 중개사 시험에서 요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개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건폐율, 용적률, 허가, 무허가, 무신고 있잖아요. 요거 순서를 물어봤어요. 곱하는 비율 순서를 큰 것부터 나열하시오. 큰 게 누구죠? 허가죠. 허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적률, 세 번째가 건폐율, 네 번째가 신고. 이 숫자는 안 물어보고. 근데 저는 조금 더 생각해서 깊이 내가서 숫자까지 이제 무지를 냈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여기는 중요하니까 얼마 기준했다 금방 얘기한 거로 100분의 50을 기준해가지고 일정 비율을 곱했잖아요. 나머지 사소한 거 밑에 니은. 나머지 사소한 거는 시가 표준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100분의 10.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그렇게. 이게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 예외. 이거는 아까 말한 부가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구한다.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다. 그래. 지금 얘기한 거는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감액할 수 있다. 왜 감액하느냐? 첫째,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물, 소형주택이란 말이죠. 아파트로 말하면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24평 정도 되는 거 보통. 그리고 이제 이것이 17평 아마 이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전용면적은 17평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분양할 때 24평, 3평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간에 이 조그만 주택하고 또 바로 밑에 주택을 짓는데 밑에 박스 안에 5가지의 사소한 것을 위반했을 때는 즉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든가 또 더 크다 하더라도 주택인데 밑에 박스 안에 5가지 위반하면은 그 금액을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다?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2분의 1까지. 그 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서민들이 집을 하나 지었어요. 호화주택도 아니고 서민주택을 지었는데 좀 잘못 지었어요. 그렇다고 무자비하게 이인강제금을 다 부과하는 건 좀 너무하니까 2분의 1까지 조례를 정해서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셔서 가중처벌. 가중처벌이 아마 2020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가중처벌이. 가중처벌. 일단 읽어놓고 설명드릴게요. 허가권자는 영리를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수 위반이다. 이때는 얼마까지, 원래 금액에 얼마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100분의 10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은 100%까지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금액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존속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존속폭행이라는 게 뭘까요? 부모를 갖다가 폭행하는 거죠. 또는 장인 장모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폭행도 존속폭행이에요. 근데 그러면 일반 폭행보다 조금 형이 좀 더 무겁게 받아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여기는 100분의 100까지. 저는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100분의 50이었어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100분의 50까지 가중한다 그랬는데 바로 시험 내고 난 다음에 100분의 100까지 올려버렸어요. 100분의 50 가중하니까 그 위반자들이 웃었던 모양이에요. 50 올려봤자 그렇지니까 무시하니까 100분의 100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00만 원 부과할 걸 갖다가 1000만 원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100분의 100이니까. 2배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하는데 왜 그렇게 가정하느냐? 이런 거예요. 영리 목적이나 상수 위반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여기다가 A가 무허가 창고를 지었어요. 무허가 창고. A가 무허가 창고 졌는데 1년에 이걸 여기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원래로 얘기하면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인강제금이. 그런데 A가 누구한테 이걸 임대했냐면 B한테 임대했어요. 임대료가 1년에 얼마 들어오냐면 1000만 원 들어와요. 근데 이 이인강제금은 이 정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정가 안 올라요. 이거는. 그러면 이인강제 500만 원 물어주고도 얼마 남아요? 5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얼마까지 가중한다고요? 100분의 100까지. 이걸 얼마로 올린다? 1000만 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괘씸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부과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냐? 박스 안에 모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먼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용도명했다. 용도명을 한 거예요.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때만 이때 부과한다? 50제곱미터 초과할 때만 부과한다. 적은 건 안 하고. 두 번째,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했다. 이것도 얼마를 초과할 때? 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세 번째,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임대를 영리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 세대수나 다가구 가구수를 증가시켰어요. 몇 세대? 5세대 이상, 5가구 이상 증가시켰다. 자, 이겁니다. 자, 여기만 다가구로 봅시다. 다가구로 봅시다. 이걸 다가구. 자, 몇 가구가 들어가 삽니까? 6가구가 들어가 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일단 이거 건축법사니까 사용 승인 반 다음에 이렇게 쪼갰어요. 이렇게. 줄지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몇 가구 늘어났어요? 6가구 늘어났죠? 거기 몇 개 이상 늘어났을 때? 5. 그러면 이거 가중처벌 대상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시험지는 어떻게 내냐면 3가구를 늘렸다. 3가구. 3가구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다음 네 번째.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벌을 위반했다. 상습범이죠. 이것도 역시 할 수 있는데,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거기 이인강제형 가중사유에서 다만, 그 찾았어요? 다만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을 보죠.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한 다음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 주인한테 이걸 가중해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과 방법. 사전 계고. 사전에 알려주는데, 구두로 알려줍니까? 문서로서 알려줍니까? 전화로 알려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서로서 알려줍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잘 나와요. 문서로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 문서주의. 그래서 문서에다가, 서면에다가 왜 위반했는가, 얼마인가, 이걸 다 적어가지고 문서로서 해야 됩니다. 부가 횟수. 이거 쉽게 나왔어요. 아까 반복한다고 그랬죠? 최고 1년에 몇 번까지? 2번까지. 근데 시험지 나기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1년에 6번까지 그렇게 냈어요. 1년에 2번이잖아요. 2번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다음, 부과 중지.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창 부과하려고 진행 중이었거든요. 한창 부과하려고 진행 중이었는데, 근데 그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시정을 했어요. 시정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부과를 갖다 중지해야 돼요. 시정했으니까. 근데 옛날에 부과한 거 있었거든요. 그럼 옛날에 부과한 거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부과한 것은 어떻게 한다? 면제시켜주냐? 끝까지 받아내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받아낸다. 면제시키지 않는다. 이것도 나와요. 이것도. 그것이 괄호 4번 부과 중지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또 뭐가 나오냐? 강제징수. 이건 24회 때 나왔어요.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강제징수할 때는 제때 안 내니까 강제징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허가권자는 이행강제형 부가청반자가 이행강제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지방세 체납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범위에 따라서 징수합니다. 요거 나왔어요. 2020년도. 다음, 특례.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 깎아줄 수 있다. 이건 반대로 가중이 아니라 뭐다? 깎아줄 수 있다. 반대로 깎아주는 겁니다. 왜 깎아주는가 보니까 거기 기업, 일종의 3D 산업이죠.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 시로서 500조 이하인 경우는 5분일까지 감경할 수 있고, 이건 참고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보시고,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등 위반시를 고려해서 참고로 깎아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고려해서. 우리가 형사범도 고려를 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고려해서 감경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래서 감경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 니은에 괄호열고 법 80조 2항에 따라 가중할 때는 제한다. 아까 이게 뭐냐면 100분의 100 가중 있죠? 그거 100분의 100 가중하는 거 요거는 감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한 주거건물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행강제를 감경할 수도 있다. 옛날에 지은 거. 옛날에 위반한 거. 이건 옛날 건 좀 봐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행강제임이고 또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나올 수 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05 면적 높이 충수 방법. 면적에서 올해 나왔어요. 면적에서 올해 나왔습니다.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주관식 문제인데 비교적 쉽게 나왔다. 자, 먼저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원칙. 대지의 무슨 면적이다? 수평 투영 면적이다.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 주관식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이
수평 투영 면적 적는 게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수평 투영 면적. 쉽게 나오는데 이따 보겠지만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쉽게 적는 게 나왔습니다만 이따 문제 보겠지만은 자 대지는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기초 인문학에서 했지만은 대지가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와서 이렇게 경사진 것이 대지다. 그러면 이 경사진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잡는다. 아니면 평평한 걸로 잡는다. 평평한 걸로 잡는다. 이거 평평한 걸로 잡는다는 걸 갖다가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표현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대지 면적 제외. 이건 뭐하고 연결하냐? 우리가 뭐 배웠냐면은 건축선 배웠어요. 건축선. 건축선 할 때 대지 면적 뺀다 안 뺀다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보니까 2번 다음에 해당할 때는 대지 면적에서 빼버린다. 기억 소유노비에 못 미치는 너비에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 모퉁이의 위치에서 대지에 건축한 건축선이 정의 경우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빼버린다. 그림 그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이거였어요. 기억은 이런 얘기다. 첫째, 소유노비 못 미친다고 됐죠? 보통 몇 미터가 안 되는 겁니까? 4미터가 안 되는 것이다. 좁은 도로였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양쪽에 대지 있는 거 있고 여긴 여기 하천, 경사지, 철도 부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둘 다 좁은 도로일 때 가지고 건선이 그어지면 이 뒤에다 건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그어지면 이 뒤에다 건물 지면 요거 후퇴한 거. 요거 뺀다고 했어요? 안 뺀다고 그랬어요? 뺀다. 그래서 뺀단 말이죠. 그거 뺀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무슨 말이냐면 도로 모퉁이 나오죠. 도로 모퉁이 나오죠? 도로 모퉁이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었냐면 우리가 도로 모퉁이 이렇게 그림 그렸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근다고 하냐면 삐딱하게 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물은 이 뒤에 이렇게 짓게 되고 요거 후퇴한 거 요거 뺀다 안 뺀다? 뺀다 그랬어요. 뺀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후퇴하냐 하면 자동차 갈 때 이렇게 부드럽게 우회전하라고 할 수 있고 하라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뺀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빼는 것이 기억이고 니은은 뭐냐? 대지에 뭐가 지나간다? 도로가 지나거나 공원이 있어요. 그럼 건물 때 그것도 대지 면적으로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우리가 이치상 안 잡아야 되겠죠? 안 잡는단 말이죠. 그럼 빼놓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 공개시설에 포함되는 대지의 면적, 도시 공개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은 거기에서 빼버립니다. 도로공원 뺀다는 뜻입니다. 도로공원이 빼버립니다. 그런 거 빼버립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괄호 조그만 것이가 있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부지는 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또 뭐냐? 건축물 또는 공장을 설치하는 도시공개시설의 부지는 제한다. 47조 7항에 따라서 이게 나와죠. 이게 뭐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 시험지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대지가 있었어요. A 대지가 있었거든요. A가 대지가 있었으면 도시군계계에서 요즘은 도시계획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그러잖아요. 도시군계에서 도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도로가 생긴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뭐 당했을까요? 수용당했겠죠? 그죠? 도로를 평대니까. 그럼 A는 이제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수용해놓고 빨리빨리 뭘 해야 된다? 도로공사 해야 되는데 장기간 도로공사 안 하는 거예요. 도로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A는 억울할 거 아닙니까? 도로공사도 안 돼요. 자기가 땅이 뺏겼으니까. 돈은 받긴 받았지만. 그럴 때는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 갖다가. 장기간 안 할 때. 그럴 때는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부지는 대지 면적에 플러스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시 찾아올 때. 오랫동안 안 하니까.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보충, 대지 면적에 포함하는 경우 이것도 그림 그렸어요. 가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그분들이 등장하죠? 그분들이 등장하죠? 그분 등장합니다. 자, 이건 뭐냐? 이거 그림 이거였어요. 제가 설명할 때 이거 도로가 넓어 보인다고 했어요? 좁아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도로가 넓어요? 좁아요? 넓어 보인다. 그래서 넓어 보이죠? 그럼 만약에 10m짜리다. 그러면 굳이 후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누가 후퇴시키냐 거기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배웠어요. 어디에서 생각날 거예요?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도시 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생각날지 모르겠네. 4미터까지 후퇴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미터까지 후퇴시켰거든요. 그럼 건물은 이 뒤에다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건물을 질 때 대지에 편입된다, 그냥 빼버린다. 요건 포함한다. 그래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외곽의 보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 그 다음에 바닥 면적. 요거는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은 같이 세트로 해야 되거든요. 같이 세트로 해야만이 이해가 편해요. 그래서 요건 좀 시간상 촬영 시간은 좀 적겠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몇 강을 마무리하고 10강을 마무리하고 11강은 괄호 2번 건축 면적 있죠? 건축 면적하고 그다음에 바닥 면적, 연면적 이걸 갖다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1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